예, 책 순서에 따라서 제1장 민법 일반 내용을 책을 펴가면서 순서대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서에다가 체킹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가 제1장 민법 일반입니다. 제1절이 민법의 의입니다. 당연히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무슨 법? 사법. 그래서 여기 10페이지 자, 거기 2번에 1번 보시면 민법의 특성 1. 사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사법의 내용이 나오죠. 민법은 공법 아니고 사법으로서 거기 보시면 자, 민법은 개인 상원의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 관계를 규율한 법을 재산법, 가족 관계를 규율한 법은 무슨 법? 가족법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 5개 피셔가지고 기억나시죠?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서 5편인데 정리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무슨 법? 가족법으로 나눠집니다. 이 전체의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총칙. 여러분 시험 범위는 바로 뭐다? 총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현재 민법전이라는 법전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자, 이런 민법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자, 그리고 보시면은 거기 2번에 2번 체킹하세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 부속법률, 민사특별법, 민사에 관한 관습법 등이 존재하고 있다. 2번 체킹하시고요. 세 번째, 민법 부속법률이라는 것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실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령 말합니다. 가장 대표가 부동산 등기법 하나 기억하면 좋겠네요. 또 뭐 공탁법, 유실물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것이 실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절차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사특별법입니다. 일반법, 민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반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그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의 부속 법률, 즉 절차를 갖다가 뭐예요? 실체적인 내용을 절차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일반법, 민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반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자의 관계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의의 민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민법은 대부분 실질적 민법에 해당하나 실질적 민법에 관한 규정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에는 민사에 관한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에 속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전에는 행정벌의 성격, 즉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죠. 자, 이런 것은 일종의 행정벌 성격이고요. 또 절차법적 규정, 강제기한 관한 규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형식적 민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두세요. 자, 밑에 이제 공법, 사법 구별했죠? 이 공법, 사법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그 판례, 3번 판례 쓸 거예요. 그 세 가지 정도 기억하세요. 자, 국가를 당사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자,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사경제 주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사법상 계약으로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요. 자, 두 번째 점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대부합니다.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임대차죠? 사법상 임대차가 되고요. 또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은요.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는 것. 따라서 이건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무슨 법상? 사법상 계약이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점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 공무원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이기 때문에 일반 민법에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는 것. 그래서 12페이지에 그 관련 판례 3가지 정도 공법, 사법 구별할 때 3가지 정도 기억해 두세요. 조금 깊이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법 제일 첫 번째 있는 조문이죠. 민법의 법원. 자, 법원 다른 말로 민사 적용 법규입니다.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내용이에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의한다? 조리.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법의 법원의 순 먼저 뭐가 들어가죠? 법률. 그죠? 법률이 먼저 들어가고요. 이것이 없으면 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관습법도 없으면 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해가지고 민법 1조. 그죠? 적용 법규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사를 어떻게 적용하는 그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기 이 관습법 있지 않습니까? 요게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측에 13페이지 보시면 거기 1 관습법이란 말 있을 거예요. 그죠? 관습법. 거기 보시면은 관습법 성립 요건을 보게 되면 자, 1번이 관행이 존재해 있고요. 2번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고요. 관행의 정당성,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즉 헌법과 법률,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세, 103조 위반해서 안 되겠죠. 리얼, 국가의 승인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 리얼을 설명하면 이 관습법은 먼저 관행, 이제 관행이 다른 말로 관습이라고 합시다. 자, 이 관습이 계속 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뭐로 생각하죠? 국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뭐다? 이게 법으로 뭡니까?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이 법으로 인식한다는 말을 거기다 뭐라고 어렵게 썼냐면요. 국민의 법적 확신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법적 확신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뭐일 뿐이다. 관습에 그냥 지나지 않고요. 여기 법적 확신을 취득해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관습법이 된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관습하고 관습법은 구별하셔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적 확신 취득했지만 당사자끼리 혹시 다툼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한쪽은 이건 관습법이다. 한쪽은 관습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쪽은 관습법이다. 한쪽은 아니다라고 다툼이 있게 되면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 뭘 제기하면?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해 줍니다. 이것은 관습법이다. 아니다라고 뭐합니까? 관습법이다. 아니다라고 뭐 해줘요? 이렇게 확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확인. 그죠? 그러면 관습법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또 이게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즉 법원에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 볼게요. 여기 법으로 인식받았을 때 여기 A점 때냐, 여기 법원에서 확인했을 때냐라는 여기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습법이다 아니다는 언제 취득하느냐? 자, 확인했을 때가 아니고요. 여기 법으로 뭐 했을 때요? 인식했을 때라는 겁니다. 단지 이거는 관습법이다 아니다 법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한 것이 지나지 않지. 법적 확신 취득했을 때 요때 뭐가 된다? 관습법이 된다. 그래서 여기 리을에 보시면 13페이지 3번의 불문법은 관습법 밑에 1, 2, 2번의 리을 있죠? 국가의 승인, 법원의 판결, 요하느냐, 요부, 국가 승인 뭐예요? 불요설이다 그런 얘기죠.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 관습법으로 성립하고요. 국가의 승인, 법원의 판결은 이미 성립한 관습법 인식하여 확인해 주는 것일 뿐 관습법 성립 요건은 아니다. 리을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법적 확신을 취득했을 때 이때 관습법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13페이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있습니다.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의 기억, 니은 정도는 기억하세요. 자, 기억은 판례에서 인정되어 있는 관습법이 있고요.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이 있어요. 자, 여기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은 첫 번째가 분묘기지권. 자, 타인 토지에다가요, 묘를 설치해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다. 그렇게 판결돼 있습니다. 확인돼 있고요.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자, 이것이 법정지상권 두 종류가 있어요. 법전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하고요. 법률에는 없고요. 관습법, 판례에서 인정되는 자,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매매가 돼가지고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되겠습니다. 물권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음, 수목 집단 및 미분리 과실 소유권에 관한 무슨 방법? 명인 방법. 즉 수목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에다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명인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인정해 줍니다. 또 동산의 양도담보도 인정합니다. 근데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상은 거기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린 이용권도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이 말은 미등기 건물을 사신 분이 건물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요,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취득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기억, 니은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밑에 참고하게 해볼게요. 거기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자, 요거는 민법 자 1조 제 1조가 안에서 법원 해가지고요. 아까 했었죠? 법원 해가지고 뭐가 있으면 법률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법률이 없으면 뭐가 되고요? 관습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조리. 이렇게 돼 있죠? 조리. 자, 그런데 민법에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페이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나중에 기본서 페이지 177페이지 가시면 제 106조라는 타이틀이 나와요. 거기 뭐라냐면 제목이 사실인 관습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인 관습.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1조에 있는 이 관습법, 이 법자까지가 있는 것 같고요. 106조에 사실인 관습할 때 여기 관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관습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효력에 보시면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된다는 거죠. 법원.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고요. 단순한 관행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뭐한다? 보충함에 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습법은 일조에 따라서 뭐가 되지만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지닌 겁니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아직 관습법이 아니죠. 그래서 관습은 해석 기준이 돼요. 나중에 해석 기준 가면요. 자, 뭐가 나면 이렇게나 당사 기도했던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인 관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목적이 나옵니다. 임의 규정이 나와요. 임의 규정.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신의칙이 나와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당사자 분쟁이 생겨가지고 해석 기준 순서가 이게 딱 읽으면 여기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읽으세요.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105조가 임의법규고
사실인 관습이 106조예요. 단지 해석할 때 요 중간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 의사가 뭐하지 않을 때, 명확하지 않을 때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도 더 먼저 있다라고 106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조에 있는 법원 안에 있는 관습법하고 106조의 사실인 관습은 분명히 구별해서 공부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하기를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관습법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민법전 책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참고해 두시고요.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민법전 구성 가셔서 20페이지를 볼게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면 민법전 책에 나오죠. 거기 1편이 총칙이고 2편이 물권이고 3편이 채권이고 4편이 친적이고 5편이 상속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 3편에 보시면은 1장 총칙이 있고요. 2장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이 14가지 계약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물권법이 있는데 민법전에 물권 종류가 몇 개냐면 8개. 몇 개요? 8개. 그래서 손가락을 쫙 펴시면 8마디가 돼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 계약이 몇 개냐라고 하면 계약은 14개가 돼요. 14개. 그래서 물권 개수는 8개, 계약은 몇 개? 손가락 5개 다 피면 14개예요. 자, 8개가 거기 보세요. 2장부터 나오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점소, 지지전, 유질저 8개예요. 근데 이제 계약법을 보게 되면 거기 2장의 계약 보면 증여부터 마지막 화해까지 2번부터 15번까지니까 계약 종류는 몇 개? 14개입니다. 근데 14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은 당연히 뭐겠어요? 거기 매매라는 거 있죠. 3번. 매매. 그래서 보통 이 채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아무래도 14가지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8개 물건이 있으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계약 중에서 563조에 매매가 있을 거예요. 이 매매를 통해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186조 1항에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라면 186조에 이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매매는 채권법에 있는 행위다 해서 이 매매가 뭐가 되고요? 채권 행위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86조에 있는 이 법률 행위는 물권법에 있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 중 가장 대표가 매매고 186조의 법률 행위는 물권 변동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채권 행위, 물권 행위에서 등기해서 뭐한다? 소유권 취득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 여기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5편을 읽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21페이지에 총칙의 실질적 성격이 있어요. 실질 성격. 자, 가로 1번 총칙 중 재산법과 가족법에 대한 통칙 규정. 그럼 요거는 아까 이런 얘기 했죠. AX, BX, CX, DX는 Y다. X 가로 열고 A, B, CD니까 X는 A, B, CD 전체의 총칙이다. AB가 재산법, CD가 채권법.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1조 법원, 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주소에 관한 규정, 부재와 실종, 그 다음에 물건, 또 선량한 풍석, 103조 같은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특히 가족법상 행위도 신분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는 판례가 있어요. 이래서 혼인 외 자를
혼인 중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을 때 출생신고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적어도 인지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7번에서요. 무행위 전환도 한번 별표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관한 규정.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는 X, 그죠? 재산법 또는 AB, 친족상속, 가족법 전체의 총칙적 규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총칙 중 재산법에 관한 통칙 규정이 있죠. 이 말은 가족법과는 관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재산법이지 무슨 법이 아니다. 주로 가족법이 아니고 뭐다? 재산법이죠. 자,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 즉 법률 행위 능력에서 재산법상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죠? 미성년자가 재산법상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이의가 있습니다. 행위 능력. 그다음에 의사표시 불일치 있습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108조 통정, 109조 차고. 그다음에 하자 있는 것이 사기죠. 그다음에 대리. 그다음에 조건 기한, 소멸시효. 그래서 거기 특히 2번을 잘 기억하세요. 신분법,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산법의 통칙 규정을 잘 좀 정리해 두세요.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는 큰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22페이지 보시면 사적 자치 원칙에서 계약 자유 원칙이 있습니다. 이 계약 자유가 이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공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약자 편을 드는 법이 많겠죠. 계약 공정, 실질적으로 공정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소유권 존중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대에서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존중은 공공복리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맨 밑에 있는 보시면 소유권은 특별법에서요. 농지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일명 부동산 공법에 의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복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특히 나중에 허가지역에서 매매계약이 있을 거예요. 유동적 무효라는 타이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원칙, 이것이 이제 현재는 무과실 책임 원칙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참고하기에 민법상 거래안전보호제도 있죠. 믿었던 자를 보호하는 제도. 자, 이거는 제가 기초 과정할 때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으셔가지고 복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민법의 해석도 있어요. 자, 해석 참고하시고요. 25페이지에 해석 관련 용어 해설 있죠. 요것도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세요. 다시 해석 관련 용어 해설 있어요. 준용한다, 선의하기,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추정, 간주, 또 그다음에 거래 안전 보호제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뭔가 좀 새롭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1장 민법 일반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제2장 들어가겠습니다.